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백음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정말 의미 깊은 이 사건을 짚어봐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 7월 29일 이 지난주입니다.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이 주민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대법원 3심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뭐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상당히 좀 이 시사성이 강합니다. 먼저 이 주민 소송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죠. 네, 이게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이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해서 그 앞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어떤 계약 관련하는 이런 법령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재무회계 행위를 그 법령 위반을 해서 시에 큰 손해를 끼치면 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그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실 이 주민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건이 사실 그동안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사업들을 많이 벌여왔고요. 그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이 용인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 새로운 판례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이 주민 소송 원고단이 정말 수고 많았고 이거 우리나라의 이거 획기적인 판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주민 소송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이 사건을 이해를 이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민 소송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송이라는 것은 이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2005년 1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 주민 소송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이 주민 소송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납세자 소송으로 이제 많이 납세자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참 이게 주민 소송이 많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이 됐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이 주민 소송이 아주 일반화돼 있죠. 그렇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둔 정부, 지방 정부나 사실은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그렇게 막 이렇게 낭비를 하면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배상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가 엄청 강화되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국민소송이 도입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주민소송 제도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에만 도입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주민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승소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건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감사 청구 전치주의라 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뭐 최소 주민들이 한 200명에서 약 한 500명 수준이 먼저 그 요건도 갖춰야 되고 그 주민 감사 청구를 하는 사유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민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주민 소송을 하는 것은 주민 감사 청구 인단에 들어갔던 그 주민들 중에 그 일부가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용인 주민 소송도 이런 주민 감사 청구를 거친 다음에 용인 주민 소송 원고단은 이제 8명으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 주민 소송의 대상이 뭐냐면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위법한 재무 행위와 관련된 이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출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이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이제 이 제재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럼요. 이게 주민소송의 대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위법한 그 재무 행위와 관련된 자금 지출에 대한 거를 이제 소송의 대상을 삼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공금 지출, 그 다음에 재산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당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지방세 등이 수입도 부가 징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재무 행위와 관련되는 이것에 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손해를 피해를 끼친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주민 소송을 합니다. 근데 주민 소송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은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이 사호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주민 소송 중에 이 사호 소송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위법한 재무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직원, 예.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 체결해서 어떤 담합을 했거나 뭔지 어떤 계약을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거를 시나 그 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해당 손해를 끼친 그 장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에요. 예. 시가 나서가 그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행을 명령하는 소송입니다. 이게 좀 많이 몰랐던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이 변호사님께서는 주민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럼 결국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이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자 책임 추궁을 위한 주민 소송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4호 소송에 해당되는 건데 이 주민 소송의 경위는 어떤가요? 예, 주민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인 경전철 이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 당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건데 BTO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네, 그게 용인 경전철 이 민간 투자 사업이 이제 구간이 한 18km에 해당하는 경량 도시 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2년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용인시장 이정문 시장일 때부터 예. 이제 이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 소속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마지막에 김학규 당시 민주당 시장 때 2010년 6월에 완공이 됐으나 결국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본바 이게 이제 이 시행사가 캐나다 본바디어 건설사입니다. 예. 캐나다 본바디어 건설사가 서로 이 최소 수입 보장 비율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개통은 2013년 4월에 개통이 되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이정문 시장 때 이걸 시작하게 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그 보고서에 일일 예상 수요 여기 이제 이걸 경량철도를 건설했을 때 예상 수요를 1일 13만 9천 명으로 제시를 해갔고요. 예. 그 13만 9천 명을 토대로 해서 그 캐나다 본바디어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하면서 1일 예상 교통 수요를 13만 9천 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년간 90%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하는 그런 조건의 계약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완전 사실은 엉터리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막상 개통하고 보니까 1일 2013년도에는 하루에 9천 명에 불과했고요. 하루에 9천 명하고 생각해 보세요. 13만 9천 명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도 이용 수요도 일일 평균 2만 7천 명에 불과해서 이때도 한 5배 이상 부풀려진 거죠. 당초부터는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용인시 이 한국교통연구원 이것이 이렇게 결과를 낸 것도 이게 좀 석연찮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명백히 허위 예측한 것인데 허위 예측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용인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건데 그 용인시에 하루에 지금 현재도 매달 그 운영 수입 보장을 해주는 것이 지금 매년 200억 적자를 아이고. 지금 200억 지금 혈세를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용인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이 부담만을 지운 결국 용인 경전철로 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주민 소송을 벌이게 된 거고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예. 그래서 이 주민 소송은 아까 결론이 이제 이게 2011년 당시까지 용인시가 투입한 비용 1조 32억 원에 대해서 용인시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가 주민 소송의 대상은 그 이정문 그 당시 시장과 이제 하여튼 관련되는 3명의 시장 그다음에
용인시 관련 공무원, 의원, 뭐 그다음에 용역기관,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을 아이고, 많네요, 아주. 상대로 그렇게 1조 원대 소송 이거를 예. 하게 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제 개법원 결론이 이정문 전직 시장에 대한 부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 대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실상 주민소송이 승소 취지로 이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주민소송이 진 거였잖아요. 네, 주민소송 부분이 이 시장에 대한 책임과 한국교통연구원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패소를 했어요. 1심과 예. 2심이. 근데 그것이 대법원에 와서 이 소송을 이제 승소 취지로 내려보냈고 이거는 재무행위에 해당이 된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까지 예. 다 소송의 대상이 되고 다 문제가 되었던 그 이정문 전직 시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이 당초부터 실시협약 캐나다 본바디어사와 실시협약 체결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법령 위반 잘못을 따져봤고 다시 위법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이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의 재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 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 이걸로 인정을 해서 이것도 판단을 다시 하라 이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이 1조 원대 소송이 향후 이제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정말 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 씨가 입은 1조 원 이상의 이 피해에 대해서 당시 시장과 또 당시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다시 판결을 파기환송한 거네요, 지금. 네네. 예. 이 그럼 판결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주민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이 민간 투자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재무회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 그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그 주민소송의 형태로서 그 SOC 사업에 관해 갖고 이 책임을 묻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고요. 이 주민소송이라는 게 뭔가 한 단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이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엄청 계기가 이제는 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나 다 직분에 충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고 해야지 이게 예.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편법 꼼수 뭐 만약에 어떤 직권 남용 뭐 어떤 업무상 배임 이런 걸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이제 지방자치 제도도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여러분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문자를 끝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5255님, 백운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5687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과 시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자 변호사였습니다.